전국계 이 들불처럼 번진 미투가 음악계로까지 급속히 옮겨 붙고 있습니다. 자, 문화과학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자, 차장, 이 남궁현 씨에 대한 폭로가 벌써 네 번째 나왔다면서요? 네, 어제부로 네 번째 폭로가 나온 겁니다. 여러 차례 폭로가 있었지만 남궁현 씨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06년에 남궁현 씨에게 전화가 왔고 공연에 필요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해야 되니 누드 사진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컴퓨터 작업에 누드 사진 그리고 일반인의 누드 사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궁현 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피해 여성 이런 말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시 문화예술계 그리고 대중음악계에서 힘이 있었던 남궁현이라는 사람이어서 거부하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나를 노리게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네 사람의 이 폭로를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신체 노출 요구라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앞서 이 채널A와의 인터뷰한 피해자 주장하는 A씨 역시도 같은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그 목소리 육성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간절했거든요. 박문쌤 전화 온 게 2017년에 나의 뭔가 한 줄기 빛? 나도 뭔가 잘 될 수 있겠거니? 좀 생각한 것도 없잖아. 나 이제 믿으면은 뭐 벗어봐 이러는 거예요. 벗어봐라. 제가 웃었어요. 너무 말도 안 돼서 벗으라고 했더니 벗어보면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얘기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어요. 자, 남궁현 씨는 이것이 이유가 발성 연습을 위한 거다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가능하고 맞는 얘기입니까? 네, 본인이 얘기한 것은 이제 행동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씨의 주장처럼 2017년 그리고 나머지 3명은 1990년도 후반부터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20여 년에 걸쳐서 계속돼서 행동치료를 빌미로 한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국악인들 발성을 많이 하는 국악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소리 명창 A씨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듣도 보도 못한 방법이다. 무릎을 굽히거나 누워서 발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체 노출을 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B씨 같은 경우에는 듣는 것만 해도 해괴망측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음악에 조회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판소리 명창들과 교수들의 목소리에서 증언에서 얼마나 이게 이상한 행동인지는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씨의 이런 폭로에 남궁현 씨 측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근데 예고하기 직전에 남궁현 씨 아내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A씨에게 걸려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안 받을 것 같고 우리 남편도 마음 풀어주고 싶어서 지금 어떻게든지 해보고 싶은데 일이 더 퍼지기 전에 우리랑 만나서 있잖아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얘기를 네, 일단 일각에서는 저게 회유냐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화를 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달 28일에 A씨가 처음으로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죠. 3월 1일에 그 남궁현 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 여성이 느끼기에는 회유처럼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궁현 씨 집 3층에 작업실, 다락방에 작업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함께 그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성추행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의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의 경우에도 똑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벌써 두 사람이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지 않나. 일각에서 그러한 측면을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궁현 씨 측은 극구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A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당일 말씀하신 대로 남궁현 씨 아내뿐만 아니라 한 방송 작가도 아마 여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작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2017년 일인데 2010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그렇죠. 2017년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올해 2월에 이 피해 여성 A씨가 함께 있었던 방송 작가에게 이런 글을 보냅니다. 여전히 저는 왜 남궁현 선생님이 제게 옷을 벗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방송 작가 14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궁현 씨가 설명을 생략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 도대체 어떤 설명을 생략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요즘 연락을 안 하지만 당시에는 설명을 생략했다. 도대체 무슨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지 그러게요. 남궁현 씨가 직접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남궁현 씨가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 등등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육성으로 뭔가 여기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자, 남궁현 씨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놓을 때마다 그 다음날 새로운 폭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남궁현 씨 결백 주장이 이 폭로자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A씨 폭로가 나온 후에 명예훼손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B씨, C씨, D씨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A씨 폭로에 대해서 유난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 최초 폭로자에 대해서. 그렇죠. 예. 왜냐하면 A씨 폭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7년 주장입니다. 그리고 B씨는 1990년 후반, C씨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D씨의 폭로는 2006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10년 전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친고죄라는 부분입니다. 2013년 6월까지만 해도요. 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렇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남궁현 씨 측은 이러한 A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매듭지음으로 해서 다른 사건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 것 같다. 예. 이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괜히 전 사건까지 들춰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경우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또 수사기관에서 나서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예. 이러한 계산까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다른 미투 폭로의 당사자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은 시인인데요. 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이후에 이제 언론 접촉을 피해 왔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우리 언론이 아닌 외신을 통해서였습니다. 최석호 차장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딱 두 가지입니다. 어제 가디언지에 소개가 됐는데요. 영국.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과는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4일에 최영미 시인이 폭로를 한 이후에 예. 한 보름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언론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딱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시인의 명예를 걸고 나는 펜을 들고 계속 집필을 해 나갈 예정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자신과 내 아내 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나와 내 아내를 걸고 명예를 지키겠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영미 시인 다시 한번 반박을 했죠. 괴물에 대해서 나는 사실만을 말했을 뿐이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조사기구가 출범한다면 좀 더 자세히 밝히겠다. 이러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 폭로와 그다음에 부인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또 외부 쪽에서도 뭐 그 술자리에 나도 있었는데 고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점점 더 이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확산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예, 왜냐하면요, 고은 시인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계속해서 거론됐을 정도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국에서는요, 설마 하는 분위기까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설마. 이렇게 보면요,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 기구가 출범을 한다면 좀 더 정확히 밝히겠다라고 말한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실 해외에서도 유명한 골리앗을 상대하려면 문인들이 싸우려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힘을 모으려면 공론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음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려면 어떠한 사회 여론을 조성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최영미 시인도 성폭력 기구가 출범하면이라는 그렇군요. 전제를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미 씨는 참 딱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더 추가적인 의혹이 나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윤택 연극 감독. 지금 오늘 그 피해를 당했다는 16명의 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이 시간 현재 열고 있다면서요? 네, 조금 전 11시부터 열리기 시작했죠. 네. 변호인단만 해도 101명입니다. 피해자 16명인데 변호인단이 1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를 좀 정화시켜 보려는 변호사들이 모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예. 있겠는데요. 2013년 6월까지 친고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윤택 씨에게 당했다는 상당수 여성들이 이 친고죄 1년 안에 고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적 잣대를 바꾸고 하기 위해서라면 변호사들의 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101명이란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한 겁니다. 예. 그 이윤택의 절대적 권력을 이용한 이러한 부패된 상황을 막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네. 사실 위계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이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을 하게 되면요. 네.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이윤택 씨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꿔서라도 해야 된다. 이러한 국민청원도 네. 20만 건 이상 청와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윤택 감독하면 참 연극계의 거장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마만 떠오릅니다. 안마 의자를 사줘야 된다는 그런 네티즌의 댓글도 눈에 띄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장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